6월 첫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네. 저는 정말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참. 어제 교수님이랑 영화 이제 한 편 시사를 보고 왔는데 교수님이 집에 잘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다시 전화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네. 그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 내가 늦게까지 방송 끝나고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뭐 간단하게 식사라도 소주라도 한잔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책임감을 느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집에 딱 문 잠그고 들어가서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아야지 내가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직업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그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 걱정하셔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하고 뭐 밤에 어떤 약속이 있다. 심지어는 우리 박동민 PD 같은 경우도 난 이게 병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동민 PD하고 술을 먹고 그 헤어져도 집에 들어가서 나한테 전화 안 하면 혼나요. 갑자기 서운해지는 이 말을 시작은 줄 알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그죠? 아니 근데 우리 김민희 프로파일러도 나하고 같이 만나고 가면 늘 그렇고 항상 맞아요. 걱정하고 그러지 진짜 뭐. 이렇게 다 주변에 챙기시는 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근데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게 책임. 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데다가 사건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신림동 CCTV 사건은 예. 저희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신림동에서 아실 거예요. 그 CCTV 어떤 여성이 이제 딱 집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딱 문 1초 열려. 사이에 남자가 그 여자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CCTV에 딱 찍히면서 어떤 사회에 대한 불안감들을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지 예. 원룸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음. 근데 어제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CCTV 그러니까 들여다보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네. 들여다보다가. 봉천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반지하에 사는 여성분이었는데요. 들어가는 자기 귀갓길에 들어가는 걸 남자가 쫓아왔죠. 네, 쫓아와서 그 여성이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창문이죠. 창문으로 그 여성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낯뜨거운 행위를 이제 하는 것이 개새끼 이거 진짜 낯뜨거운 행위를 이제 하는 것이 개새끼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아니 내가 보니까 네. 이 30대 여성이 이제 아마 귀가 새벽 1시경이라고 그러죠. 네. 귀가하는 거를 이 범인 요놈이 졸졸졸졸 쫓아온 거죠. 네. 쫓아오고 여성은 반지하라고 그래요, 집이. 네. 거기 들어갔는데 아마 그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네, 집에. 네. 그래 있어서 이제 그나마 이 여성분은 그 부분은 좀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반지하다 보니까 창 쪽으로 보니까 이 범인 새끼 따라왔던 새끼가 그 창 쪽에서 이 여성 쪽에 들여다보면서 자유행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음란행위. 네, 낯뜨거운 행위라고 했는데. 음란행위. 자유행위 빼주세요. 음란행위를 자유행위는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면 제가 안 볼 될 것 같고. PD님 편집 안 할 것 같아. 음란행위가 맞죠. 네. 이런 범죄행위는 음란행위입니다. 네. 음란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성이 남자친구 시켜갖고 이제 그 새끼 잡으러 나간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해가지고. 잡았다며요. 네, 잡았는데 딱 잡는데 훌라당 윗도리만 이제 벗어놓고 허물만 벗어놓고. 이 새끼 도망친 바바리맨이었나? 바바리맨 형태로 안에는 안 입고 위에 겉옷만 입고 아니요. 나왔었나? 다 옷을 입었는데 이게 잡는 와중에 잡는 바람에 뒤집어졌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뭐 잠바 나왔으면 그 범인 새끼 잡는 건 식은죽 먹기네요. DNA 나오고 제지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음. 신고를 했어요. 네, EMB에 경찰에?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와서 CCTV를 이제 확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말하기를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다, 연락을 받은 게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CCTV를 자기 추적을 해서 편의점에서 실제로 범행이라고 해야 되죠. 범행 당시에 그 CCTV에는 얼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얼굴이 명확하게 찍힌 그 편의점에서 그 피의자가 있는 그 CCTV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오히려 그 CCTV를 본인이 쫓아서 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 남자친구가 나가서 음란행위를 한 놈을 잡았는데 이 자식이 위에만 싹 벗기고
도망갔고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도출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어요. CCTV. 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거기에 있는 CCTV로 그놈 얼굴을 확인했고 떠가긴 했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때는 이제 화면이 흐릿하다 보니까 피해자를 아마 특정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범인이 왔을까라는 걸 아마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있겠죠.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편의점에서 딱 이제 그 사실 이게 흐릿하잖아요. 밤이니까 야간이니까. 이쪽 거는 좀 흐릿한 확보한 거고 거, 편의점에서는 딱 이게 하나다 보니까 피해자 따라오면서. 얼굴이 딱 확정이 딱 된 거죠. 그러면 수사는 피해자가 했네. 아, 예? 네, 나 진짜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 의뢰하느라고 내가 이거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몸담고 있었던 경찰이 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또 그런 부분에서 질책하시는 부분도 크게 질책을 하시다 보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네. 요전번에 신림동 사건 얘기할 때도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하고 둘이서 얘기했지만 경찰이 나와서 잘못한 거 내가 3가지 얘기했죠. 네. 피해자 안 만나고 왔어요. 네. 코드 1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2번째는 수색을 내외부를 했는데 건물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10분간 있었다니까. 그런데 밖에 가가지고 주머니 손 넣고 비비 돌면서 차매치나 이렇게 무슨 장난하듯이 들여다보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에서 피해자한테 전화는 한 통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안 만난 거 잘못된 거 수색하는데 건물 내외부 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3번째는 또 뭐가 있더라? 잘못한 게 또 있는데 저 CCTV 같은 거 그 확인도 안 한 거 또 있고 그 부분도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신림동 사건 내가 질책을 많이 했고 지금 아마 경찰 감찰에서 감찰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사건 처리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 나 현장 출동했던 그 경찰관들은 아마 감찰 조사 받아갖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 징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 징계 받아야 돼요. 예, 저는 아프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직무행위 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과감하게 징계 먹여야 돼요. 과감하게 징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안이한 그 근무 행태, 예, 시간이나 때우고 월급이나 받아 처먹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그 잘못된 그릇된 그 인식. 그러려면 경찰 하지 말고 나가야죠. 경찰 할 사람 줄 섰어요. 왜 그런 놈들 들어와갖고 그런 식으로 개판 쳐가지고 전체 경찰한테 그 누를 끼치고. 자, 이 사건 똑같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네? 많이 화가 나시고 이 사건 똑같아요. 지금 꼬라지 보니까. 네, 이제 경찰 쪽에서는 입장에서 어쨌든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그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30시간이 지나도록 10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39시간 만에 이제 네. 아마 나온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이 능동적으로 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그들을 절대 나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저 순찰 시간에 저 차 있는데 한적한 도로 가서 자빠지 자는 새끼들 내가 그 자는 놈들 저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또 현직에 있는 놈 몇몇 놈이 말이에요. 현직 근무해봤으면서도 그런 얘기 한다고 얼마나 그 시간대에 피곤하냐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고 욕을 해가지고 나한테 올렸던데 8시간 교대하고 집에 가잖아요. 나는 이틀 근무하고도 하루 쉬고 하는 근무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근무 시간인데 왜 잡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내부에서 느끼는 애로사항하고 근무 규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이 경우도 그래요. 이 경우도 피해자가 자기가 양해 차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직접 나선 거 아니에요. 39시간 만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 동선을 따라가 가지고 편의점에서 잘 나온 화질 좋은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경찰은 뭐 했어요? 그 안 나온 것만 얼굴 씩 보고 그냥 갔어요. 그것만 떠갔겠죠. USB에 담아서. 그리고는 현재 피해 발생한 거 현재는 없으니까 사건 줘서 배당해갖고 천천히 하지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죠. 그게 온도차거든요. 사실 네. 경찰 입장에선 이건
다음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가 혹시 혼자 집에 있을 때 또 다시 침입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나 쫓아왔으니까 날 알고 있으니까 스토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가해를 가한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때문에 거의 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1분 1초가 되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에 떠는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그거를 그 국민의 입장이 돼서 못 느끼냐고요. 경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명감도 없다면 근무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 여성 입장, 자기 누나나 자기 마누라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해보면은 자기 딸이 이런 그 상황에 처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 안 할 거예요. 맞아요. 끔찍한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딸이 이런 케이스에 당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귀시야되게 때릴 거야 아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여성이다 보니까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놈이 와서 성공 못하고 도망갔지만 언제든지 자기는 움직여야 될 입장이고 또 내일이라도 안 따라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여성 입장에서는 경찰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39시간 하루가 넘어서 이틀이 다 돼가도록 이제 확보했으니까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 거는 정말 이쪽하고 그 어떤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욕먹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응? 그래서 요즘에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구책들 본인들이 이제 호신용품을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차차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를 갖고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창문을 바라보는 관음이라고 하잖아요. 관음증이죠. 관음이죠. 근데 끔찍하죠. 근데 왜 우리 그 경찰의 수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음이라는 걸 무서워하냐면 그게 첫 시작인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집을 보거나 아니면 상대를 살피면서 그 관음에서 시작해서 범죄가 성범죄의 시작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다 보면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그 계속 들여다보면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창문 틈에다가 책상 같은 거 놓지 마시고 그 책상에 대한 더더욱 열쇠 같은 거 놓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창문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 더우다 보니까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그 창문 근처에 열쇠라든지 뭘 놓고 가시거나 요즘은 이제 버튼식이니까 사실 그런 거 좀 덜 하시긴 한데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뭐 문을 이렇게 딸 수도 있잖아요. 그 창문 문창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아요. 창문 많이 개방하더라도 꼭 방충망이라든지 보호 시설이 있을 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관음에서 시작되다가 얘네들이 제가 성범죄가 되는 거죠. 네, 면담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냥 여름에 자기는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골목길로 자기 산책처럼. 근데 어느 날 딱 어느 여성이 그 집을 봤는데 책상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 키를 놔두고. 키가 놔두고 있었고 여성은 샤워하러 들어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럼 이제 자극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따서 들어가서 성범죄를 했는데 그게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새끼의 첫 번째 범죄예요. 맞아요. 네. 이거는 관음증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공연음란죄라고 그러죠. 바바리맨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놈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진화해가지고 성범죄자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 관음증에서부터 연살인마가 된 놈이 테드 번디예요. 테드 번디는 어린 시절에 그 이웃집 어떤 그 여성이 그 옷을 벗는 실루엣을 봤어요. 밤에.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관음증에서부터 시작돼서 강간 성범죄를 하면서 사람을 죽여서 갖다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우리 이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매일 밤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그 술주정뱅이들한테 술주정 받는데도 모든 그 체력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지치고 힘들 거예요. 네. 그래요. 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8시간 근무하는 근무 시간에 칼같이 하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새벽 시간대 되면 아무리 낮에 잠을 많이 자도 졸린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저도 그런 경우 당해봤고 32년 동안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은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은. 피해자의 입장이 좀 돼보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욕 안 먹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백전백승 범인 잡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가해를 하는 놈을 잡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그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왜 그런 거를 그런 성의를 못 보여주냐고요. 난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우리 후배들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 내가 뭐 요즘에는 비리 부정 그 도둑질하는 놈들 이런 새끼들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 놈들은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둘째고 경찰청에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전 경찰관들 교대로 돌리면서 이거 공감 교육 좀 시켜야 돼요. 공감 교육.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분한테 그 공감해 줬을 때 정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 주변에서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몇 시간대 순찰을 돌고 다음 조한테도 이쪽으로 순찰을 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표현만 해도 그리고 저희가 CCTV 이 주변에 몇 개 있는데 확인해보고 바로 그다음에 절차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사건이 어떻게 형사계로 되는지. 인계된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간 텀이 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도 설명만 했으면 우리가 발생보고 만들어서 형사계 보고해서 형사한테 배당되면 나와서 잡을 겁니다 하고 설명만 해줬어도 피해자가 이런 노력 안 했을 거예요.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절차를 얘기해주고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고 어떤 진행의 절차에 의해서 될 거고 만약에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전화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면 좀 납득이 돼요. 근데 이게 참 딱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오면은 사실 되게 피해자 입장에서 뭐지? 불안하죠. 네. 그러고 그리고 신고한 난 뭐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이런 부분을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이거 잘못했어요. 공감하는 것부터 시켜야 되고요. 친절이라는 거는 뭐 입으로 립 서비스하는 친절 아니에요. 경찰이 무슨 뭐 백화점 직원 아니잖아요. 그런 친절 말고 진짜 친절은 피해자한테 관심 갖는 친절이에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뭐 한두 시간 있다가도 전화 가능하면 전화도 해가지고 많이 안정되셨죠? 이렇게 전화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문자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근처 지나가고 있어요. 라든지 이런 참 난 진짜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방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해요. 지구대 때 내가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후회도 되게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떳떳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다른 후배님들이나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라든지 동료분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관을 보면서 그 음란 행위, 낯뜨거운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처음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보면서는 처음에는 그냥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관찰하는 정도지 이 정도의 행위까지 과감하게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조사를 할 때 이 사람 꼼꼼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이거 참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주정 받고 하느라고 힘들다는 거 아는데 정말 좀 친절하게 하고요. 피해자한테 관심 좀 갖고 네. 그리고 일을 잘못해도 친절하게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경찰 비난 안 해요. 절대 비난 안 합니다. 친절하게 가서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국민이 욕할 겁니까? 그리고 자기네 동네잖아요. 내 관할이고 내 관할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거 하라고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고 공무원은 경찰은 그 월급이라고 얘기 안 해요. 봉급이라고 그래요. 녹봉 뭐 이렇게 하는 봉급, 봉사하고 봉직하고 투신해서 국민들로 받는 치하금 형태예요. 네. 그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 받는 거 아니라고요. 좀 그런 개념 좀 갖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건 설명은 접수되면 참 열심히 했어요. 진행 상황은.
교수님 맨날 그래서 안타까워하세요. 아 정말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지. 이 그러니까요. 이 사건 어찌됐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 잘못된 거 피해자 되시는 분한테 그 실망을 준 부분은 또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속히 이 범인 잡아가지고 의법 조치해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범인들이 초반기에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사실 아주 처벌을 정확하게 받으면 단호한 엄격한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사후 행위에 대해서 사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넘어가게 되거나 뭐 진짜 경범죄 정도밖에 처벌을 안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하는 것들이 약해져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여죄가 있다면 여죄 수사를 하고요. 뭐 과하게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그 법에 따른 정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될 거라 그리고 그 생각이 듭니다. 처벌되는 과정, 처벌되는 결과 이런 상황 등을 낱낱이 이 피해자분한테 정보 제공을 해줘서 네. 해줘야 되고 이 피해자분 그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는 저 순찰도 더 부단히 더 돌고 더 우리가 죄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게 지켜보고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작정 이 사건 처리는 경찰이 잘못됐고요. 하여튼 어떤 이런 화재 사건을 하다 보면 이 범인의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의 범인 수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결국 번지수 어긋나게 경찰이 잘못된 걸로 귀결되곤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사건의 범인 이런 나쁜 새끼가 있다는 걸 방송을 해야지. 결국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을 어영병하는 저 월급 도둑놈 새끼들이 있다, 봉급 도둑놈 새끼들이 있다.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냐고요. 경찰청장도 빨리 재교육 시켜야 됩니다. 전체 경찰. 공감 능력 재교육 시켜야 돼요. 민원인들한테. 수사권 그냥 안 와요. 수사권은 검찰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수사권 아름답게 받으려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특히 실핏줄 같은 지구대 파수처 경찰관들이 저 관내 사는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그게 저절로 다가올 수 있어요. 속상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많이 속상해하시는 교수님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덜 속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될 수 있는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 사람들일 거란 생각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바람 원하면서 여기서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